자, 보시면은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이랑 용어 정리가 돼야 좀 이야기하기가 편하니까.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용어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어떤 식으로 많이 들으셨나요? 어필리에이트다. 어필리에이트는 그냥 영어로 어필리에이트 한다 그러면 제휴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휴하다. 내가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쿠팡에서 어떤 사람이 제휴해서 쿠팡에서 소개해서 일어나는 마켓 매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제휴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양한 제휴 마케팅이 많죠. 애플, 아마존, 네이버,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링크프라이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런 거랑 제휴해서 여러분의 웹이나 블로그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게 제휴 마케팅이에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그래서 어필리에이트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흔히 잘 이거 정리하면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해주는 게 요새 있죠. 챗 GPT라고.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장점과 단점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은 거를.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의 장점은 첫 번째,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자신의 관심 분야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관심 없는 건 안 하고 관심 있는 제품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많다. 다양한 종류의 기회가 많다 이거죠. 맞죠? 그 단점. 단점은 경쟁이 치열해 수익을 얻기 어렵다. 두 번째,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입이 된다. 세 번째,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여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의 세 가지씩 얘기한 거예요. 잘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할 때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만 보면 그 장점과 단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누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에이트 마케 누스킨 마케팅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할 보상 플랜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보상만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이제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플리에이트에 대한 재밌는 거를 제가 서치해봐서 그거 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장점, 단점이 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멤버예요. 멤버는 그냥 여러분들은 멤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비자다. 그러면 그냥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는 소비자다. 그 다음에 같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DCSV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DCSV.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끼리. 이제 앞으로는 DCSV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SV는 뭐의 약자냐면 다이렉트 커스터머 세일즈 발음이에요. 이거를 번역하면 직속 소비자 매출액이에요. 일대 소비자. 직속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일대라고 바꿀까요? 직속이란 말 대신에 일대라고 바꿀게요. 일대 소비자 매출액을 우리는 DCSV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거와 연달아 얘기하면 내가 일대로 가입한 멤버, 즉 멤버는 소비자죠. 이것도 바꾸죠. 잠깐만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일대 소비자라고 하는 말 빼고 우리는 소비자는 뭐라 그랬죠? 멤버라 그랬죠. 일대 멤버들의 매출의 합이 DCSV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일대 멤버의 매출액의 합, 다이렉트 커스터머, 일대 소비자, 세일즈 발름, 매출액, DCSV.
외우세요. 예. DC. 내 일대 멤버의 매출액의 합. DCSV. 됐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멤버 롤업이란 말을 종종 쓰게 될 거예요. 멤버 롤업. 요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멤버는 롤업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뭔 말인지는 이게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의 보상은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커미션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 커미션, 우리의 보상 플랜 총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커미션의 보상 체계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쉐어링 보너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외우시면 됩니다. 왜 11월 달부터 새로운 보상으로 적용되냐면 바뀌었으면 바로 적용하지 왜 이렇게 11월 달부터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에는 회사에서 뭔가를 바꾸려면 반드시 3개월 정도의 공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법이에요. 근데 바로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나라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보상을 못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일정 기간 동안 공시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냥 이번에 바꿨으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우리나라가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엄격한 소비자를 위하는 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충분한 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어찌 보면 그냥 갑자기 훅 바뀌는 것보다는 3개월 공지하고 바뀌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죠. 그래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공지를 하고 11월 달부터 새로운 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11월 달부터 보상되는 보상 플랜의 큰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제 외우세요.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 빌딩 보너스, 리딩 보너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빌딩 보너스, 리딩 보너스는 원래 있던 말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빌딩 보너스는 내 전체 지분에서 받는 보너스. 리딩 보너스는 브레이크어웨이, 즉 독립된 사업자한테 받는 보너스고요.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셀링 보너스와 레퍼링 보너스 이런 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필리에이트 막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필리에이트 보상이에요. 어필리에이트 보상. 이 어필리에이트 보상은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대한테 주는 보상이에요. 일대 보상. 그냥 일대 소비자한테 받는 보상. 또 일대 사업자한테 받는 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링 보너스는 내가 일대 소비자한테 셀링한 것에서 받는 보상. 레퍼링 보너스는 내가 일대로 리크루팅한 사람한테 받는 보상.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필리에이트는 일대 마케팅이에요. 다른 어필리에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쿠팡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매출액에 대해서 보상도 받지만 내가 후원자 누구를 썼을 때 추가로 1%더 주고 할 거예요. 그것도 1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어필리에이터는 그냥 1대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일대에 관련된 보상입니다. 이제 외우세요, 이름을.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무슨 보상인가요? 기존의 네트워크 보상이에요. 네트워크는 예전에 어, 영어권에서는 MLM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멀티 레벨 마케팅.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멀티 레벨 마케팅. 이걸 번역하면 다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 빌딩 보너스와 리딩 보너스는 다단계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네트워크 보상이에요. 위에 셀링 보너스와 레퍼링 보너스는 어필리에이트 보상이고 빌딩 보너스와 리딩 보너스는 다단계 보상이에요. 네트워크 보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 빌딩 보너스, 리딩 보너스 앞으로 11월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만 보여가지고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휴가 기간인데 여러분들 온 국민이 휴가를 갔잖아요. 왜 휴가를 지금 가나 봤더니 이게 아이들 거에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버니스램 씨가 이어폰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어폰을 끼고 들으니까 진짜 이 인지력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어폰 끼고 잘 들으세요. 휴가지라도. 자, 첫 번째. 첫 번째 보너스가 이제 셀링 보너스죠. 셀링 보너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일대 소비자 때 받는 어필리에이터 보상. 즉, 여러분들은 어필리에이터입니다. 어필리에이터를 네모로 표시할게요, 이제. 왜냐면 리크루팅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네모 동그라미 이거 아시죠? 네모의 꿈 해가지고. 네모 어필리에이터가 멤버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일대 소비자의 매출액의 합이 뭐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DCSV. 다이렉트 세일, 다이렉트 커스터머 세일즈 볼륨. 즉, 일대 멤버 매출액. 기억나시죠? 일대 멤버 매출액. 이 DCSV, 이 멤버가 몇 명이건 간에 일대 전체 매출액의 합을 우리는 DCSV라고 합니다. 이 DCSV의 매출액이 500포인트 미만이면은 이 어필리에이터가 이 네모가 몇 퍼센트를 받냐면 4%를 받습니다. 500포인트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은 8%를 받습니다. 누가? 이 어필리에이터가. 2500포인트가 넘고 10,000포인트 미만이면은 12%를 받습니다. 12%. 10,000포인트 이상이면 20%를 받습니다. 이게 셀링 보너스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멤버가 몇 명이 있건 소비자, 1대 소비자, 2대 소비자는 없어요. 왜 2대 소비자는 없어요? 이 멤버는 소비자를 가입시키지 못하니까. 멤버는 자기가 물건만 구입하지 1대를 리크루팅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입도 간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1대 소비자, 1대 멤버들의 매출액의 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의 뭐가 정해져요? 셀링 보너스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80도는 180포인트라고 보니까요. 이게 29만 5천 원이죠. 29만 5천 원인데 그게 다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걸 부가세를 빼면 얼마냐 면 26만 8,182원이에요. 부가세를 빼면. 그럼 내가 이번 달에는 내 소비자가 한 명이 180도 샀어. 나머지는 안 샀어. 그러면 180포인트니까 500포인트 미만이죠. 그럼 몇 프로 받습니까? 4%를 받는 거예요. 어플레이트는. 이 4%가 얼마냐? 26만 8,182원. 29만 5천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요. 부가세를 뺀 26만 8,182원의 4%. 즉, 1,727원. 이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셀링 보너스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100원짜리다. 그럼 100원짜리면 9원이 세금이고요. 91원이 원래 제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91원에 대한 4%, 8%, 12%, 20%를 받는 거예요. 100원의 부가세는 9원이니까 계산할 줄 알죠? 91원 가격에 10% 부가세, 그럼 9원. 그러면 100원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치면 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치면은 금액 넣으면 바로 부가세 나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를 팔면
180도의 주름팩, 미스트, 모이스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전에 네, 한꺼번에 소비자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매치액을 합치면 딱 포인트로 250 SV더라고요. 귀신같이. 이렇게 저는 맞춰서 많이 매출을 했어요. 요 금액이 얼마냐면 37만 910원이에요. 부가세를 빼면. 우리는 포인트에, 그동안에는 포인트 몇 프로였는데, 어, 우리가 얘기하는 어필리에이터들은 그런 굳이 복잡한 거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를 뺀 금액만 얘기합니다. 37만 910원에 곱하기 얼마예요? 이건 250GV인데 250GV를 멤버가 2명 있었어요. 내가 딱 한 달에 2명을 소개했어. 그럼 500이 넘잖아요. 500이 딱 넘죠. 500부터니까. 그러면은 39만 이거를 2개 사면 내가 몇 프로를 받아요? 8%를 받죠. 8%를 받으면 이게 하나 8%니까 29,672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잠깐만요. 보통 보면 이제 이거를 250 SV 이렇게 어필리트들이 한 10명 정도를 했다. 뭐 180도 주름팩 미스트 모이스처를 10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 혈당 챌린지 이제 8월 달부터 진행할 텐데 마이 엣지나 오버드라이브 딱 하면 이것도 250 SV더라고요. 이거를 10명 정도 소개했어 한 달에. 아니면 루미스파와 180도 주름팩 미스트 모이스처 이렇게 해가지고 250 SV를 만들어서 10명 전달했어. 그럼 2,500포인트 되죠. 그러면 2,500포인트면 요 370, 37만 910원 요거 곱하기 10배 딱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370만 9,100원. 요 정도 될 거예요. 100원 부가세 빼면. 이거에 곱하기 12%. 얼마입니까? 40만 4,629원. 이게 뭐다? 셀링 보너스야. 셀링 보너스는 이렇게 내가 멤버가 일으킨 매출액의 합에 의해서 4%냐, 8%냐, 12%냐, 20%냐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레퍼링 보너스입니다. 이제 실제 제품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레퍼링 보너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레퍼링 보너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퍼링이라고 하는 말부터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레퍼한다. 그럼 혹시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뭐 어느 논문에 보면 레퍼런스가 몇 개 했다. 뭐 레퍼런스. 즉 내가 다른 어디에 나온 학술서에 있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를 인용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언급했다. 라고 할 때 레퍼런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영어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밖에 모르는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언급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게 딱 뉘앙스가 와닿나 봐요. 우리는 제가 이거 어거지로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래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자꾸 언급한 거야. 뭘 언급한 거냐? 이 일에 대해서 어필리에이터라고 자꾸 언급한 거야. 이 언급해가지고 멤버를 리크루팅한 거예요. 자꾸 여러 번 언급해서. 그래서 언급해서 받는 보너스를 우리는 레퍼링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레퍼링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리크루팅한 거야. 여러 번 언급해가지고 내가 리크루팅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레퍼링 보너스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네모, 어필리에이터예요. 어필리에이터인데 어필리에이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멤버를, 즉 소비자를 여러 명 하면서 멤버를 등록시키면서 이렇게 일을 하죠. 멤버를. 자, 이렇게 멤버들의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DCSV에 의해서 우리는 셀링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언급했어. 이 멤버한테. 이 멤버한테 자꾸 언급해가지고 리크루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네모가 됐어.
네모가 되면 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밑에 뭐가 됩니까? 새로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면 어필리에이터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어필리에이터가 되는 순간 멤버를 등록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 두 사람이 어필리에이터가 됐다고 칠게요. 두 사람만 네모예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두 명의 어필리에이터가 있는 거고 세 명의 멤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어필리에이터도 멤버를 가입시킬 수 있죠. 이 동그라미를 가입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멤버들의 매출의 합도 DCSV죠. 요 DCSV의 매출액의 셀링 보너스 누가 받아요? 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요 어필리에이터가. 요 DCSV의 매출액의 합은 누가 받냐? 바로 위에 또 어필리에이터가 받겠죠. 그럼 나는 뭘 받냐? 요 전체 DCSV의 셀링 보너스는 요 사람이 받지만 나는 요 DCSV 매출액의 레퍼링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내가 500GV 아래면은 4%고 레퍼링 보너스는 몇 프로냐면 4%예요. 이걸 이제 다시 써볼게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내 셀링 보너스가 아니 내 DCSV가 500 미만이면 셀링 보너스는 4%, 어플리에이트 보너스 아니 레퍼링 보너스는 4%예요. 근데 내가 500에서 2,500이면 8%라고 했죠. 8% 기준이면 레퍼링 보너스는 12%예요. 이게 12%면 이거는 16%예요. 여기 20이면 이거 24%예요. 그래서 구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요, 요 A, 네모, 이 두 명의 어필리에이터를 뺀 나머지 멤버의 합, 나의 DCSV.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레퍼링 보너스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요. 요걸 빼고 내가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계속 2,500 이상의 DCSV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자, 요게 나의 DCSV가 2,500포인트가 돼서 12%를 셀링 보너스를 받았어.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이 어필리에이터, 요 멤버의 합이 몇이 되건 상관없이 나는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레퍼링 보너스는 아까 설명했듯이 16%를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2,500 DCSV를 해서 나의 소비자의 매출액에 대해서 그럼 나는 셀링 보너스를 12% 받았어. 그러면 내 어필리에이터의 DCSV가 50포인트건, 100포인트건, 뭐 1000포인트건, 2500포인트건 다 몇 프로 받아요? 나의 일대 어필리에이터한테 대해서 16%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12%의 구간에 있으니까. 그 일대 어필리에이터가 몇 명이 있건 다 16%를 받는 거예요. 5포인트라도 16%를 받고 10포인트라도 16%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대 멤버의 합이 그만큼 중요해요. 퍼센테이지를 정하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안녕하세요 나온 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 11월까지 일대 멤버의 합 DCSV를 2,500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 기억나시죠? 오늘 안녕하세요 나온 분.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멤버 매출액이 2,500포인트 이상이 되면 내 일대 어필리에이터들이 일어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해서 16%를 또 그것도 받는 거예요. 그, 그 매출액에 대해서 셀링 보너스는 그 어필리에이터가 받지만 나는 뭘 받는 거예요? 일대 어필리에이터잖아요. 어필리에이터 마케팅은 일대라 그랬죠. 일대 어필리에이터한테 대해서는 그 사람의 DCSV에 해당하는 건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몇 프로만큼? 내가 셀링 보너스를 받는 커미션 구간만큼.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은 12% 구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1월까지 잘 준비해서 멤버 롤업이란 말을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멤버 롤업이 되든 어떻게든 다 해서 여러분의 1대 멤버 매출액이 2,500포인트 이상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기존 어필리에이터들한테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해서 다 16%. 앞으로 생기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할 언급해서 자꾸 레퍼링해서 리크루팅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16%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 레퍼링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을 내가 자꾸 언급해서 A를 만들 때, 요 A를 만들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요거 누스킨몰인가요? 누스킨몰 메뉴에 가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필리에이터 승급이 가능합니다. 멤버에서 바로 어필리에이터로 가능해요. 자, 어필리에이터 보상 끝났죠? 어머나 세상에. 지금 10시요? 빨리 할게요. 네. 자, 그럼 빌딩 보너스랑 이걸 좀 할게요. 빌딩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좀 빨리 할게요. 빌딩 보너스는 뭐냐? 똑같아요. LOI를 통과한 리더한테 주는 게 빌딩 보너스입니다. LOI는 어떻게 진행하죠? 기존이랑 비슷한데 2000GV를 2000GV 안에는 반드시 250 DCSV가 포함되어 있는 2000GV를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하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한 달짜리 BR 만들듯이 250 DCSV가 포함된 2000GV를 하면 바로 그 다음 달 사업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달 내에, 즉 한 달에 1000포인트, 그 다음 달 1000포인트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LOI를 통과한 리더가 그 유지발림이 2000GV를 하면 5%를 받는 거고 3000GV를 하면 10% 받는 거예요. 그게 몇 대건 상관없이. 왜냐? 이거 네트워크 보상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필리에이트 보상은 뭐예요? 1대한테만 주는 거고, 빌딩 보너스와 리딩 보너스는 무슨 보너스라고 했죠? 다단계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어필리에이터가 몇 대가 있건 상관없이 그 밑으로 전체 GV에서 받는 보너스예요. 그게 2천이 넘으면 그 밑으로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5%를 받는 거고, 3천이 넘으면 몇 대가 되건 그 밑으로 전체 매출에 대해서 10%를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충분하게 그동안에 무슨 뭐 불락의 뭐니 싹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불락, 몹쓸 불락.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찌됐건 복잡하고 조견표 놓고 설명했잖아.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전체 매출액의 5%냐. 여러분 다 3천 넘을 거니까 내 전체 매출액의 10% 추가로 받는 거예요. 포인트로. 3천 포인트에 했다. 3천 포인트 이상만 하면. 자, 그 다음 네트워크 보상이 뭡니까? 리딩 보너스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될 거죠. 앞으로. 3천 지부 이상한 사람한테만 6대 5%를 줍니다. 기존에는 2천 얼마 한 사람은 뭐 2.5%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졌습니다. 3천 포인트 이상한 리더한테만 6대까지 5%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강조하세요. 4, 16, 64, 256, 뭐 이렇게 1024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합치면 4, 20, 여기까지 하면 84, 420, 84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얘기해야지 네트워크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네 가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셀링, 레퍼링, 빌딩, 리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상 플랜에 대한 관점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상 플랜이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관점이 있냐. 저는 이 보상 플랜이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진짜 새로운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필리에이트 보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까 단점에서 보셨겠지만 일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아까 그 단점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수익이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여야 되고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 어필리에이트 보상은요. 다른 보상이랑은 다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보상을 많이 줍니다. 네, 그게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근데 우리 뉴스킨 마케팅은 아까 못 드렸죠? 네트워크 보상도 있었죠.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6대까지 5%를 받는 브레이커의 보상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6대까지 브레이크해야 된 보상을 정확하게 6대까지 5%를 주는 보상이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 중에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필리에이터 보상과 네트워크 두 가지를 모두 다 끝점을 찍어버린 마케팅 플랜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가만히 보면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줄까라고 싶은데 어찌됐건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이 우리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가장 많이 활용하죠. 여러분들도 디지털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아까 공지사항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링크를 보내면 바로 여러분의 일대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들이 이제 개발 1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가장 많이 발달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구글, 애플, 쿠팡, 아이폰,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랑 우리가 경쟁할 수는 없어요. 그 다양한 품목과 그런 플랫폼과 우리가 경쟁해가지고는 같은 싸움터에서는 경쟁하기 힘들어요. 그럼 싸움터를 좀 옮겨와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과는 다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관계 비즈니스예요. 내가 일정을 만나면 대면하는 비즈니스라고요. 즉, 디지털 마케팅도 하지만 관계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또 접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변화되는 보상과 지금 현재 우리의 조직, 네트워크의 특징,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새로운 판이구나. 여러분, 잘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원짜리 뭘 샀어요, 누스킨에서.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누군가는 그 상위 1대 어필리에이터, 이 네모가 12%를 받죠. 그쵸? 그리고 그 상위 1대, 이 어필리에이터의 1대 어필리에이터, 이 네모. 이 사람은 누군가는 이거에, 이 100원에 16%를 받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포인트 16%가 아니고 더 이 금액의 16%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우린 또 누굽니까? 사업자 누군가는 이 100원 매출액을 일으킨 누군가는 그 상위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위 사업자가 누가 됐건 5%나 10%를 추가적으로 받죠. 그리고 리딩 보너스 즉 5에서 30%. 이 30%, 6대 그 상위 누군가 6대 해당이 되는 라피드면 2대까지 받을 거고 뭐 브루다이아몬드 6대까지 받고 상위 누군가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의해서 최대 30%까지를 회사는 이 100원짜리 매출액이 일어나는 순간 누군가한테는 12%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16%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5에서 10% 누군가한테는 30%까지 다 배정해서 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갈 수 있는 만큼 찾아가는 게 우리 보상이에요. 이거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다. 그리고 어필리에이터의 수령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한 어필리에이터 노력을 하기 전에는 어필리에이터로 승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걸 좀 이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몇 시죠? 몇 시예요, 지금? 10시 정각입니다. 아씨. 그냥 일단 마무리, 여기까지 다 설명해 어, 주세요.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예. 일단 커미션 수령 조건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할게요. 이 셀링 보너스 받는 거 있죠. 첫 번째 셀링 보너스를 받는 수령 조건. 셀링 보너스는 어필리에이터들이 받는 보너스 아니에요. 레퍼링 보너스도 마찬가지고. 셀링 보너스를 받으려면 3개월에 신규 멤버 50 DCSV 이상을 하는 신규 멤버가 가입이 돼야 돼요. 즉 어필리에이터가 되려면 너 그냥 나 그냥 어필리에이터 일대 한 명 가입할 때니까 이거 그냥 나 어필리에이터로 살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3개월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멤버를 만들다고 하는 다짐이 없으면은 굳이 어필리에이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셀링 보너스를 못 받아요. 셀링 보너스를 받으려면 3개월에 한 명씩 뉴 멤버가 들어와야 돼요. 뉴 소비자. 레퍼링 보너스를 받으려면 6개월에 한 번씩 이 네모 어필리에이터 즉 리크루팅을 한 명씩 해야 돼요.
이 어필리이트는 250 DCSV 이상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뭐, 나도 어필리이트, 저도 어필리이트예요. 그렇죠? 리더이긴 하지만,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 은퇴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은퇴 걱정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수입이 있으면요, 6개월에 한 번씩 250포인트 멤버 이름으로 사가지고 바다에 버리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은퇴 얘기할 분들은 그 정도 수입이 되는 분들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250포인트 사가지고 그냥 바다에 버리세요.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예. 이거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20만 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커미션을 받는 어필리이터라고 하죠. 이게 한 7만 될 거예요. 합치면 한 27만 정도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27만이면요,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가입할 사람 20세 미만 빼고 나면 한 4천만 정도 될 거예요. 4천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0. 몇 프로 될 거야, 아마. 0.6%?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규로 가입시키고 신규로 멤버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기존 멤버한테 계속 하면요. 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신규 멤버 안 만들고 그냥 이 사람 사직시켰다. 또 좀 이따 이거 등록시키고 얼마 사고 또 등록시켰다 얼마 사고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조직은 돌려막기 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새롭게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하고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어필리에이트 마케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소비자 롤업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랑 그 부분은 다시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좀 할게요. 지난주에 멤버 롤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오늘은 그 못한 부분 좀 설명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 롤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롤업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롤업이 우리가 사업적으로 많이 쓰는데 컴퓨터에서도 많이 써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쓰나? 하여튼간 뭐 데이터 트랜잭션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막 롤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빼고 패션에서도 많이 써요. 롤업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끝단을 접어 올리는 거 혹시 기억 아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바지, 청바지 같은 거? 제가 아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예 편할 것 같아요. 음, 요 사진 보이시죠? 바지 밑단 하나 끌어 이렇게 잡아 올렸잖아요. 그죠? 바지 밑단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를 롤업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구글에서 뭐 롤업 청바지 이렇게 치면은 이런 스타일의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형한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많이 옷을 물려받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긴 거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짧게 입으면은 되게 못 사는 집 애들이나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요새는 이거를 또 패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한 단을 끌어올리는 거를 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에서도 멤버 롤업이라고 뭐겠습니까? 멤버 끝단을 끌어올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멤버 롤업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A예요. 어필리에이터, 네모죠. 네모 밑에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AR로 하고 있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할까요? 예, 1순위 어필리에이터가 있어. 그 다음에 1순위 밑에 2순위 어필리에이터가 있어. 2순위 밑에 3순위 멤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커미션을 받는 회원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커미션을 받고 사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제품을 좋아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외국과는 다르게 그냥 다 가입을 시켰어요. 멤버 가입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멤버부터 가입시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합니까? 멤버로 안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냥 일반 회원으로 가입했잖아요. 어플리에이터로 가입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밑에 회원이 등록할 수 있는 어플리에이터로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순위, 2순위 같은 경우는 커미션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으로 한 매출액은 DCSV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멤버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클 내에서, 여러분들 서클 내에서 커미션을 받고 있지 않은 회원은 어, 멤버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순위 같은 경우는 별로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그럼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플리에이터로 있지만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멤버 전환을 해라. 왜냐하면 멤버로 전환하면 이 1순위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의 모든 자료가 안 가요. 근데 어플리에이터로 있으면은 1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국세청의 모든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1순위한테 커미션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멤버 전환을 요청해요. AR로 하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멤버로 전환하면 멤버로 바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아마 멤버로 전환이 되기 편하게끔 뭐 이번 달 말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회사에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메뉴가 아마 생길 거예요. 1순위가 멤버로 전환이 되면 멤버 롤업이 돼요. 멤버는 밑에 파트너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파트너가 등록이 안 되니까 이 2순위 이 어플리에이터 있죠. 이게 나의 일대로 멤버 롤업이 돼요. 그래서 이 2순위도 나의 일대 뭐가 됩니까? 2순위가 나의 일대 어플리에이터가 돼요. 그 자동으로 따라서 이 3순위도 나의 2순위의 일대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럼 2순위도 커미션을 받지 않기 때문에 2순위도 멤버 전환을 해요. 멤버 전환 신청을 해서. 멤버 전환하면 멤버는 파트너가 등록할 수 없으니까 이 3순위의 멤버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일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나의 뭡니까? 나의 일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 나의 DCSV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멤버 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받고 있지 않은 회원들은 다 이렇게 멤버 롤업이 되면 여러분들의 일대 DCS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한 11월 전까지 뭐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겠죠? 굳이 뭐 나의 개인정보가 국세청에 갈 이유도 없고 굳이 내가 이거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멤버를 등록해가지고 커미션을 막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리크루팅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냥 AR만 하고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멤버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멤버 롤업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하고 어, 여러분들이 앱 어플리에이터가 마찬가지로 어, 1순위 어플리에이터가 있고 2순위 어플리에이터가 있었어. 근데 이 어플리에이터, 이 2순위의 어플리에이터가 어, 1순위, 1순위가 멤버가 되면서 2순위의 2순위의 어플리에이터가 나의 일대 어플리에이터가 됐죠. 지금처럼. 그러면 요 2순위의 어플리에이터는 나의 현재로는 일대 어플리에이터가 되지만 어플리에이터는 롤업이 안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멤버는 롤업이 인정이 되지만 나의 일대 어플리에이터가 되더라도 롤업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 굳이 막 이 1순위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에이터가 누구를 등록해 가지고 제품을 하나 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일순 선생님 어플리에이터로 등록하고 밑에 누군가 하나를 등록해서 하면 여러분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어필리에이터로 등록하고 이, 어, 2순을 멤버로 하나 등록시켜가지고 멤버로 2순위를 멤버로 등록해가지고 사면은 커미션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 1순위라는 사람이 매달 3개월에 신규 멤버를 가입하지 않으면 커미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멤버를 계속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레퍼링 보너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등록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사람이 매달 3개월씩 해서 어필리에이터가 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 사람을 어필리에이터로 등록해가지고 밑에 가짜로 하나 만들어서 등록시켜서 이 사람을 커미션을 받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밑에 페이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커미션 받게 해주려고 얼마 더 벌어라, 4%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 사람도 돈도 안 돼, 나도 돈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 어필리에이터는 롤업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BR이 돼도 이 이순이가 BR이 되더라도 BR이 되면 일대 사업자죠. 근데 레퍼링 보너스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롤업이 된 어필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음, 멤버 롤업 이해되셨고 어필리에이터 롤업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보상의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상의 제가 느끼는 비전은 멤버와 어필리에이터의 멤버랑 어필리에이터가 명확한 구분이 되는 게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봐요. 멤버는 그냥 소비자, 어필리에이터는 멤버들에 의해서 커미션을 받는 사업자예요. 리크루팅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필리에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멤버를 만들어야 셀링 보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필리에이터로 커미션을 받을 사람이 굳이 아니 멤버로만 있을 사람을 굳이 어필리에이터로 등록해가지고 새롭게 멤버 하나를 가입시켜서 뭐 커미션을 한 달에도 받아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서로 돈이 안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멤버가 누군가를 소개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일대 멤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 또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어플리에이터가 이, 어- 이 1순위라고, 1순위 씨를 멤버로 등록해가지고 이 멤버가 누구를 소개했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개해가지고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커미션을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소개받으면 그냥 이 순위를 나의 일대로 멤버로 등록하세요.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필리에이터가 돼. 어필리에이터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이 어필리에이터 된 거에 대한 레퍼링 보너스는 나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필리에이터와 멤버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진짜 어필리에이터, 진짜 사업자를 후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어필리에이터의 명확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신보상의 되게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셀링 보너스 조건이 있어요. 어필리에이터가 받는 최대 3개월 내 신규 멤버 50TCSV를 하는 사람이 어, 어필리에이터 보상을 아니 셀링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보상의 비전 두 번째는 최대 퍼센트의 커미션을 준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원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12%를 받고 그 위에는 16%를 누군가는 받을 거고 가장 많이 받는 퍼센테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의 사업자는 지금 BR이죠. 누군가의 사업자는 5% 또는 10%를 10% 3,000포인트 넘으면 10% 누군가는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6대 사업자 누군가는 5%에서 5%씩 6대니까 30%까지를
최대 퍼센트의 커미션을 새로운 부상은 할당을 해놨습니다. 커미션을 할당해놨어요. 이걸 찾아가고 싶은 만큼 다 찾아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는 새로운 보상의 또 하나의 비전은 뭐냐면 유지 조건 없는 어필리에이터예요. 유지 조건 없는 사업자. 이게 어필리에이터거든. 유지 조건 없는 사업자. 리크루팅을 했는데 유지 조건이 없어. 그게 어필리에이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어필리에이터가 받는 보상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거. 셀링 보너스랑 레퍼링 보너스죠.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보너스를 받으면서 뭡니까? 건강한 뭐가 되는 거예요? BR,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강한 비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 완성이라고 제가 이게 또 하나의 비전을 두 날개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최상의 어필리에이트 보상과 즉 최상의 네모 어필리에이트 보상과 최상의 네트워크 보상 이 두 가지에 있는 날개를 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가 비전이고 마지막으로 큰 비전이 현장에 있는 리더 즉 새로운 멤버와 새로운 어필리에이터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있는 리더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동기부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는요. 신규 멤버, 신규 어필리에이터. 오늘 주제가 명단 작성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누군가 잠깐 하는 좋은 얘기, 동기부여 세미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신규 멤버, 신규 어필리에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신규 member를 만들어서 신규 소비자가 나오고 신규 어필리에이터가 나와서 신규 리크루팅을 해서 신규 어필리에이터가 나오고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계속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거는 신규입니다. 신규. 지금 시기에는 이 신규가 여러분 신규에 몰두할 시기입니다. 자, 이 시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못한 거, 마무리 못한 거, 그 두 날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서 최상의 어필리에이트 보상, 그 다음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보상. 우리 네트워크 보상은 브레이크어웨이 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어떤 회사도 6대까지 5%로서 내가 레버리지가 되는 보상을 실제로 실현하는 회사가 누스킨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뭐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네트워크 보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또 얘기했죠. 또 하나의 보상이 추가된 거라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되는 보상은 이 보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틀이 좁은 데서 뛰면 그 좁은 데서 뛰는 거고 틀을 넓게 가지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몇 억을 벌고 싶으면 몇 억을 버는 게 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날개라고 하는 게 양쪽 날개를 다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의 샘플을 좀 오늘 보상을 설명하게 될 거고요. 신규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LOI 조건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혼동되게 얘기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LOI 조건은 2000GV를 해야 되고 500DCSV를 해야 돼요. 제가 근데 250이라고 한 거는 한 달 250, 1000, 그 다음 달 250, 1000 이렇게 얘기해서 나눠간 거고 2000GV랑 500DCSV를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LOI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LOI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 이제 그냥 어필리에이트 말고 사업을 할래. 나 같은 사업가를 2대, 3대, 4대, 그냥 지금은 1대 어필리에이트만 있지만 이 사람의 밑에도 생기고 이 사람이 또 밑에도 생긴 것까지 난 다 받을래. 그게 이제 이 네트워크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네트워크 사업할래. 네트워크도 이제 시작할래. 라고 하는 거를 레터 오브 인텐드
의사를 표현한 레터를 내는 거. 물론 온라인으로 내지만 레터 오브 인텐트의 약자입니다. 의사 표현서. 이거를 LOI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LOI 레터를 낸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에 보면 신규 멤버, 신규 어필리에이터를 뭐 최소 3개월, 최소 6개월 이내 어필리에이트, 최소 3개월 이내 신규 멤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변화되니까 11, 12, 1월 달 그러면 최소 3개월 내에 신규 멤버가 하나 있어야겠죠. 우리는 내년 2025년 1월 달에는 신규 멤버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뒤로 다 커미션을 뭘 받을 수 있어요? 셀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예. 1월 달에 신규를 하면 돼요. 그러면 1월 우리가 왜 우리 챌린지 할 때 14, 70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4, 70 할 때 3개월마다니까 1월 달에 했으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신규 멤버가 없어도 사실은 신규 멤버를 매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캠페인을 해나갈 거예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없어도 4월 달에 신규 멤버를 한 명을 가입하면 또 마찬가지로 2, 3월 달, 5, 6월 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 7월 달, 10월 달은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나 14, 70 혹시라도 하는 여기 좀 나 같은 사람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소비자도 이미 다 있고 내가 소비자를 더 안 만들어도 충분한 지부가 형성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외웠어요. 1470은 신규 멤버, 신경 쓰는 달. 이제 저같이 이제 안정된 사업자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기억하면 안 되죠. 매달, 매주마다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어플리에이터는 6개월에 한 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1월서부터니까 11, 12, 1, 2, 3, 4 적어도 4개월에는 멤버가 한 명이 커미션을 처음 받는 어필리에이터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커미션을 받는 어필리에이터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규 멤버.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70, 그 다음에 4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신규, 새롭게 처음으로 커미션을 받는 어필리에이터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이 어필리에이터가. 그러면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4월 달에 멤버로 등록을 했어. 신규 멤버로.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4월 달에 멤버가 요 4월 달에 했던 멤버나 아니면 1월 달에 했던 멤버나 누구 한 명, 그 신규 멤버 아니라도 기존의 멤버가 있어도 멤버 승급,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필리에이터 승급이 되죠. 어필리에이터 승급을 하면 이 사람도 이 어필리에이터가 됩니다. 즉, 4월 달에 등록한 멤버가 어필리에이터도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밑에 누구 멤버 한 명만 가입해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4, 7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최초 신규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껴질 때가 오겠죠? 몇 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현재는 왜 내가 주변에 얘기할 때 최초 신규가 아닌 경우가 왜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어떤 회사건 5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를 할 때, 이게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최초 신규가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5년 지나면 그냥 최초 신규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법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점점점 조건이 좋아질 거고 어찌됐건 지금은 일대 멤버를 뭐 1470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규 멤버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보통 우리 새로운 보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 소비, 즉 멤버와 어필리에이트의 명확한 구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멤버 등록의 단호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멤버 등록을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필리에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밑에 누군가한테 멤버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소비자를 만나면 리크루팅 하려고 이 보상을 풀어주게 됩니다. 당신이 셀링 보너스 이렇게 하면 셀링 보너스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면 레퍼링 보너스 받아서 얼마까지 받게 된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보상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멤버가 나도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누구 하나 등록하고 그냥 나도 커미션 받게 해줘. 아, 이번에 받게 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참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보나마나 요번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참 이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단호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당신이 실제로 소비자의 소개가 계속 일어날 때 그때 어필리에이트로 승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참 애매한 경우도 저도 현장을 떼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 밑에 일대 달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쉐어링 보너스, 이제 앞으로 치면 셀링 보너스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매달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자. 그때 어필레이트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하다 보면 보나마나 3개월이 아니고 그냥 자기만 AR로 하고 계속 뭐 미팅에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도요. 나의 일대 멤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가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 사직하고 이 사람 밑으로 멤버로 가는데 2달밖에 안 걸려요. 다시 멤버로 가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멤버들은 뭐 내가 밑에 일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자꾸 여러분들이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어필리에이트로 등록하고 이 사람 가짜 멤버를 하나 등록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잠깐 이렇게 커미션을 받게 하면 서로 돈을 못 버는 조직이 돼요. 이거를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후원이 일어날 때 그때 어필리에이트로 승급하면 됩니다. 자, 요거 멤버 등록의 단어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도 말이 느려서 그런가 제가 PT를 20장 가지고 왔는데 그 PT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PT를 설명을 못하면 제가 뭐 다른 날 수요일이 됐건 다시 좀 연장해서 할게요. 예. 그다음에 우리 보상의 가장 큰 장점이 어필리에이터 보상과 네트워크 보상 이 두 날개가 다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필리에이터 보상으로 처음에는 받다가 네트워크 보상으로 확장하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00포인트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1000포인트를 하나 계산할게요. 1000포인트 우리가 1000포인트짜리 하나 있죠. 뭐 TR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59만 원이다. 그러면 159만 원에 세금 14만 4,545원을 뺀 나머지 144만 5,455원. 이게 우리의 매출가예요. 그러면 어필리에이트 이 144만 5,455원. 이게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 멤버들한테 보상을 설명할 때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설명하라고 좀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히 내가 뭐 20명이 됐건 5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고객을 만들어. 고객을 만들면 예를 들어 이걸 10,000포인트라고 생각해. 10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445만 4,550원. 그죠?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필리에이터는 얼마를 받습니까? 20%를 받죠. 셀링 보너스. 셀링 보너스 20%는 얼마예요? 윤, 289만 어, 원 그죠. 정도입니다. 윤준하 사님 빨리 계산해 주세요. 네, 289만 89만 910원. 910원이에요? 네, 800원 아니에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800원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BR이잖아요. 10,000포인트 하면 곧장 BR이 됩니다. 그럼 BR이면 1만 포인트 하면은 얼마 받아요? BR 보너스. 리더십, 빌딩 보너스 10% 받죠. 10% 곱하기 1,180원 하면
이게 118만 원일 겁니다. 289만 800원 플러스 118만 원 하면 여러분들은 멤버만 있는 BI라고 쳤을 때 얼마를 받아요? 소개가 407만 800원이요. 407만 800원. 요게 여러분들이 받는 커미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 한 명도 없고 내가 소비자 50명을 만들었어. 실제로 쓰는 ARO 소비자 50명을 만들었어. 뭐 마인드 360이 됐건 뭐가 됐건 50명을 만들었어. 그러면 50명의 소비자, 여러분들 다른 일반 뭐 보험이 됐건 뭐가 됐건 해보세요. 300명, 400명 고객 관리하는 거 천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멤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표를 100명의 여러분들 일대 멤버를 갖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앞으로 11월 말일까지, 12월 전까지. 자, 그러면 이 400만 원, 407만 원 곱하기 12달이죠? 우리가 보통 12달이잖아요. 그럼 연봉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연봉. 12개월 하면. 4,884만 9,600원입니다. 요게 요분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아까 그 어필리에이터가, 만지부여하는 어필리에이터가 나와 같은 한 명의 어필리에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신과 같은 사람 한 명. 그러면 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요 소개 407만 800원. 요게 뭐죠? 셀링 보너스. 요게 빌딩 보너스. 그렇죠? 그래서 407만 800원이죠. 자, 근데 요거는 요 어필리에이터도 받고 요 어필리에이터도 받는 보상이에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A1, A2가 있을 때요. A1이라고 하는 어필리에이터는 밑에 어필리에이터한테 뭘 받아요? 레퍼링 보너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레퍼링 보너스 받아요. 그 레퍼링 보너스는 몇 프로예요? 24%죠. 24%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얼마지? 280 아니다. 레퍼링 보너스는 300 자, 계산할게요. 이거 이렇게 제가 뭐 346만 9,092원이에요. 그 다음에 1대 리드 보너스 받죠. 여기서 5% 받잖아요. 그렇죠? 1대 보너스니까 5% 받잖아요. 5%가 얼마냐? 59만 원이에요. 요거를 합치면 얼마냐면 405만 9,092원이에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여러분 같은 사업자 한 명, 만지부여하는 한 명의 어플리에이트 한 명만 있으면 요 소개 플러스 요 소개가 나의 커미션이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812만 9,892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지부하고 내 일대가 어플리에이터가 만지부한다고 하는 계산하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9,755만 8,704원이에요. 말 그대로 연봉 1억 아닙니까, 진짜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있는 대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걸 12월 9일, 12월 9일을 굉장히 우리 사업의 기폭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거랑 계산상으로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만지비를 놓고 계산했지만 실제로 2,500, 3,000, 4,000, 5,000 이렇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60, 170 받을 거고 중간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의 기는 어마어마하게 달 겁니다. 11월 달에 바뀐 보상으로 적용된 12월 9일 보너스는 3호.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이거를 계산하면서 어제 저녁에 몇 시에 전화했지? 나 정전 사장한테
여기 보면 이걸 내가 딱 정지현이 생각나더라고. 밤 10시 넘어서 밤 10시 넘어서 전화하셨습니다. 정지현 사장 밑에 심혜수 사장이 매출액이 높은데 네. 심혜숙이 롤업된 회원이야 아니면 일대야? 그러니까 일대래. 그러면 그냥 만약에 정지현 리더가 아무도 없는 심혜숙 하나밖에 없는 사업자야. 그냥 골드 사업자야. 그래도 연봉 1억이야. 그냥 아무 다른 사람 없다고 쳐도. 그러고 연결해서 보니까 정조망 생각나는 게 아니고 박지한 밑에 박지원도 있고 뭐 일대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박재선 밑에 손정현도 있고. 내가 좀 전에 전화 또 해봤어요. 내가 김선영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여기 MC도 내가 가까이 지내는 게 MC들이니까 김선영한테도 전화해봤어. 혹시 밑에 남경화가 일대냐 아니면 롤업됐냐 하니까 일대래. 야, 그러면 김선영이도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연봉 1억자가 되는구나. 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생각나는 거야. 뭐 김선영, 남경화도 생각나고, 응? 최현 사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최현 사장 계산해 볼게요. 최현 사장 일대가 우리 헬시 수석 중에 송나라라고 있어요. 송나라 매출액이 많거든. 최현 송나라인데 송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최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대 예전부터 일대가 EME도 있어요. 그러면 딴 사업 요 최혜원 사장 한번 계산해 보. 최혜원 사장 송나라 일대 롤업 안 된 거 맞죠? 실제 일대지. 아, 예. 맞지. 그러면 EM이 송나라 둘 다 일대야. 둘 다 만지부식 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업자가 없다고 치고 그냥 둘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최혜원 같은 경우.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줘. 윤진아 사장님. 자기가 받는 거 407만 800원에다가 405만 9,092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연봉 한 1억이 아니고 한 1억 5천? 그죠? 네, 네.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생각보다. 저 이것만 계산하는 거 이미 MC 중에서 어, 최현 사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대로 있는 사람, 뭐 박재현 사장 같은 경우, 광주에 있는 박재현 사장 같은 경우, 이모,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된 정선주 리더. 혹시 정선주 리더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기 안녕하세요 나온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한 명 있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나온 거 보니까 최근 사업자예요. 그분도 자기 만집이 그 밑에 일대도 만집이 하면 그냥 그렇게만 해도 연봉 1억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연봉 1억의 사업자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9일 날 되면 또 다른 힘이 될 겁니다.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텝을 잘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상을 마무리 짓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또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